성공한 어른.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좋은 차를 모는 사람, 자식을 명문대에 보낸 사람. 우리는 오랫동안 그런 기준으로 누군가를 평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분이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남성분이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상당한 위치에 계셨던 분인데 지금은 매일 아침 동네 서점에 들러 신간을 확인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재즈 카페에서 혼자 음악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았어요. 60년을 살았는데 정작 나 자신은 몰랐던 거죠.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가족을 책임지려고, 인정받으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뭘 좋아하지? 나한테 남은 건 뭐지?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단단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계속 흔들리는 걸까요? 왜 누군가는 혼자 있어도 편안해 보이고 누군가는 불안해할까요? 그 차이가 바로 취향에 있습니다. 당신은 좋아하는 것으로 자신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세대는 취향을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60대, 70대 어른들에게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답합니다. 글쎄요, 특별히 없는데요. TV 보는 거. 요즘은 그냥 시간 보내죠. 이건 게으름이나 무관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나를 위한 선택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학교와 직장이 정해준 시간표대로 살았습니다. 결혼하면 배우자와 자식의 시간표에 맞췄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을 살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기준이 사라집니다. 퇴직 이후 찾아오는 공허함의 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택할 기준이 없어서입니다. 한 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커피를 마실까, 차를 마실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런데 그것조차 결정하기 힘들다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건 결정장애가 아닙니다. 평생 누군가의 기준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자기 기준으로 살아야 할 때 겪는 혼란입니다. 취향이 없다는 건 단순히 취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택의 기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갑니다. 등산 모임이 유행하면 등산을 가고 골프가 좋다고 하면 골프를 배웁니다. 그런데 막상 하다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취향이 아니라 남의 추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번 시도하다 그만두면 결국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난 원래 취미가 없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취미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취향이 없는 어른은 쉽게 흔들립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기분이 상하고 유행이 바뀌면 불안하고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취향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유행이 바뀌어도 자기 방식대로 살고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남의 평가에 덜 흔들리고 나이가 들어도 단단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제가 지켜본 사람들 중에 나이가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만의 취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성공한 어른이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자기 하루를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남이 정해준 시간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제가 생각하는 성공한 어른입니다. 한 분은 매일 아침 같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십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분에게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신문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하루를 준비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이 시간만큼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분은 클래식 음악을 듣습니다. 베토벤의 후기 현악 사중주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유행하는 음악도 아니고 남에게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신이 좋아서 듣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일주일에 2번 새벽에 혼자 산책을 나갑니다. 운동 삼아가 아니라 그 시간이 좋아서입니다. 이런 것들이 취향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그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취향은 선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취향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할지 결정할 때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마실지 차를 마실지, 어떤 음악을 들을지, 주말을 어떻게 보낼지 그 선택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덜 흔들립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무엇인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의해 규정된다. 우리는 평생 무엇인가로 자신을 규정해왔습니다. 어느 회사의 누구,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버지. 그런데 그 역할들이 사라지면 남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취향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역할이 사라져도 자기 자신은 남아 있습니다. 취향이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혼자 커피를 마시는 시간, 음악을 듣는 시간, 책을 읽는 시간. 그 시간들이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시간입니다. 반대로 취향이 없는 사람은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하고 TV를 틀어놓고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취향이 있는 사람은 유행에 덜 휘둘립니다. 남들이 이걸 한다고 해서 따라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맞는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소비도 줄어들고 불필요한 모임도 줄어듭니다. 취향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덜 민감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자기가 좋으면 됩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자기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이 들어도 단단한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거창한 걸 가진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그것을 지키며 살 뿐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스의 전통적인 부유층, 우리가 흔히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계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는 독특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돈이 많았지만 돈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명품을 사 모으기보다는 자신만의 취향을 가꾸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을 소비하느냐가 아니라 왜 그것을 선택했는가였습니다. 비싼 와인을 사는 것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와인을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유명한 그림을 사는 것보다 그 그림을 왜 좋아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유행하는 옷을 입는 것보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웨는 이런 개념을 문화자본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진짜 교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명품 가방을 10개 사도 취향은 생기지 않습니다. 비싼 책을 100권 사도 읽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취향은 시간과 반복으로만 쌓입니다. 천천히 조용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래서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합니다. 그 차이가 보입니다. 태도에서, 선택에서, 말투에서. 그게 바로 취향이 만드는 격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급스럽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비싼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기준이 명확한 사람입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취향은 사치가 아닙니다. 인생의 격과 중심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쯤에서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나는 취향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취향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의 총합이다. 취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날 우연히 산책을 나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나간 겁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바람도 좋고 햇빛도 좋았습니다. 다음 날도 나갔습니다. 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산책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게 취향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해진 게 아닙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6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고 7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한 분은 65세에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잘 그리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색을 칠하는 게 좋아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3번 아틀리에 가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게 좋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죠. 또 다른 분은 70대에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일만 하다가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엔 어쩔 수 없이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재미가 붙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레시피를 찾아보고 직접 만들어 먹는 게 하루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취향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차 한 잔,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좋아하는 산책로 한 곳. 이런 것들이 쌓여서 취향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처음엔 뭘 좋아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면 됩니다. 책을 읽어보고, 음악을 들어보고, 산책을 나가보고, 그림을 그려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좋네 싶은 게 생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취향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많은 것들이 떠나갑니다. 직장 동료, 사회적 지위, 건강, 때로는 배우자까지. 우리는 잃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도 단단해 보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점점 더 불안해 보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자는 자유로울 수 없다. 취향이 있는 사람은 고독을 견딜 수 있습니다. 아니, 견디는 게 아니라 즐길 수 있습니다. 혼자 커피를 마시는 시간, 혼자 음악을 듣는 시간, 혼자 생각하는 시간. 그 시간들이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중합니다. 반대로 취향이 없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무얼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을 찾고 모임을 찾고 무언가로 시간을 채우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도 정리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 학교 동문, 동네 지인.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때 취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취향이 있는 사람은 관계가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자기 방식대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향이 없는 사람은 관계가 줄어들면 외롭습니다. 혼자 남겨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람을 붙잡으려 하고 필요 이상으로 모임에 매달립니다. 노후 준비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돈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노후 준비는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핵심이
바로 취향입니다. 취향이 있는 사람은 노년이 두렵지 않습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음악도 있고, 좋아하는 책도 있고, 좋아하는 산책로도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삶을 채워줍니다. 반대로 취향이 없는 사람은 노년이 두렵습니다. 시간이 남아도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나이 들어선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못하네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취향은 사치가 아닙니다. 노후의 생존 전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지탱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나 자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나 자신을 만드는 게 바로 취향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남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덜 흔들리고 더 단단합니다. 이것이 나이 들수록 취향이 중요한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취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취향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커피 한 잔,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좋아하는 산책로 한 곳.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들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취향은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취향이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유행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남의 평가에 덜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단단합니다. 취향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하나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고, 음악 한 곡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것 하나만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 그걸 위한 시간을 딱 한 번만 만들어 보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작은 선택이 쌓여서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 겁니다. 당신의 취향은 무엇입니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당신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지혜 수집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